서윤은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기훈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죠. 6년 동안의 결혼 생활 내내 그랬듯. 오늘도 서윤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오늘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유치원 등원 마트에서 장보기 집 청소 저녁 준비 모든 것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일상이었습니다. 기훈이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어왔어요.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도 남편이 냉장고를 여는 소리만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그만큼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아침 준비 다 됐어. 기훈이 물을 마시며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응, 금방 끝나. 서윤이 대답하며 식탁에 국을 올려놓았죠. 서윤은 아이 방으로 가 5살 딸 서연을 깨웠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투정과 실랑이를 하며 서연을 씻기고 옷을 입혔어요. 시계는 벌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기훈은 뉴스를 보며 밥을 먹고 서연은 졸린 눈으로 국물을 흘리며 밥을 뜯어 먹었어요. 서윤은 가끔 침묵이 불편해져 날씨 얘기나 별다른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 있어. 기훈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늘 그랬듯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8시 15분 기훈은 출근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에서 서윤은 남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인사를 건넵니다. 저녁에 봐요. 기훈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이제 서연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시간이 됐죠. 유치원 앞에서 서연은 엄마의 품에서 내려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잠깐의 작별 인사도 없이 서윤을 두고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마트에 들렀어요. 항상 그랬듯이 장을 봅니다. 야채 코너에서 오이를 고르던 중이었죠.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혹시 이 오이 신선한가요?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방금 골랐는데 신선해 보이네요. 오, 감사합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남자가 말했죠. 네, 거의 매일 이 시간에 와요. 제 이름은 도혁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윤은 도혁의 갑작스러운 자기소개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각자의 길을 갔어요.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에는 도혁의 미소가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는 동안에도 계속 그 만남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에 서윤은 마트를 찾았어요. 야채 코너에서 무언가를 고르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오이 정말 신선했어요. 도혁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장 보러 오셨군요. 도혁이 말했어요. 네, 매일 이 시간에 와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함께 장을 보게 됐어요. 도혁은 요리에 관심이 많다며 서윤에게 다양한 레시피를 알려주었죠. 서윤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기훈과는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도혁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마트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서윤의 새로운 일과가 됐어요. 어느 날 도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장 본 후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친밀감과 도혁의 따뜻한 미소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서윤이 대답했죠. 마트 옆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둘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혁은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유로운 일정으로 일하기 때문에 평일 오전에도 시간이 있다고 했죠. 서윤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여러 번 카페에서 만남을 가진 후 어느 날 도혁이 말했습니다. 이곳보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마트 옆에 모텔이 있는데. 서윤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혁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카페보다 좀 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고. 서윤은 망설였지만 도혁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도혁과의 대화는 서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도혁과 나누며 서윤은 오랜만에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재함을 느꼈죠. 그저 엄마나 아내가 아닌 서윤이라는 사람으로요. 알겠어요. 잠시만 가볍게 서윤이 결국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트를 나와 바로 옆 골목에 있는 모텔로 향했어요. 서윤은 주변을 살피며 아는 사람이 볼까 걱정했습니다. 도혁은 자연스럽게 모텔 안으로 서윤을 이끌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서윤은 긴장된 마음에 문 앞에 서 있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도혁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은 모텔 방 안에서 도혁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도혁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내 서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들이었습니다. 도혁의 사진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어요. 서윤은 점차 긴장이 풀리며 사진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진들 정말 아름답네요.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도혁이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눈을 바라봤죠. 보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노력해요. 서윤은 그의 시선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것이 설렘인지 죄책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도혁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혁의 손이 서윤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었죠. 그 순간 서윤은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선을 넘었어요. 서윤은 도혁의 품에 안겨 오랜 시간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았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솔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서연을 데리러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가봐야 해요. 서윤이 서둘러 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도혁이 물었어요. 서윤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네,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나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서윤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아침에 기훈을 배웅하고 서연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마트에서 장을 본 다음 도혁과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우리는 그저 외로운 마음을 채우는 거야. 서로 상처 주지 않을 거고 아무도 알 필요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서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라났습니다. 특히 저녁 식탁에서 기훈과 서연을 마주할 때면 견디기 힘든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혁과의 시간은 서윤에게 활력을 주었죠.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부와 엄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한 여자로서 존재하는 기분이었어요. 기훈은 변화를 느꼈을까요? 아마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그저 더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회사 일을 핑계로 나가는 횟수가 늘었어요. 서윤과 기훈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죠. 죄책감을 덜 수 있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오전 서윤은 평소처럼 도혁과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혁의 품에 안겨있던 서윤의 귀에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서연을 데리러 갈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알람을 끄고 도혁에게 더 안겼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도혁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서윤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기에 오늘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유치원은 5시까지 아이를 봐주니까 30분 정도 늦어도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안심시켰어요. 서윤과 도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죠. 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 어머님 서연이가 아직 안 왔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서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금방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서둘러 옷을 챙겼어요. 도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죠. 괜찮아요. 서윤이 짧게 말하며 모텔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으로 향하는 길에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기훈이었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유치원에서 전화 왔어. 서연이가 아직도 안 왔다고. 어디야? 서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시간을 놓쳤어. 지금 가는 중이야. 기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마트에서 그렇게 오래 뭘 한 거야?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곧 대답하마. 지금은 운전 중이야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죠.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선생님과 함께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미안한 마음에 서연에게 달려갔어요. 서연의 표정은 서운함으로 가득했죠. 엄마 늦었어. 친구들 다 갔어. 서윤은 서연을 꼭 안아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서연 다시는 안 늦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생각했어요. 기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기훈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급히 저녁을 준비하고 서연을 씻기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죠. 8시가 되어서야 기훈이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훈을 맞이했어요. 오늘 늦어서 미안해. 기훈이 먼저 말을 꺼냈죠. 괜찮아. 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훈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오늘 마트에서 뭘 그렇게 오래 했어? 서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 할인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많이 사느라 시간이 좀 걸렸죠.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기훈이 유독 이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서윤은 불편했습니다. 당신도 늦었잖아. 왜 나한테만 이래? 서윤이 약간 목소리를 높였죠. 기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냥 우리 서연이가 걱정돼서 그래.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서윤과 기훈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식탁에서 마주할 때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었습니다.
서윤은 이 상황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혁과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한 변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기훈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침실에서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랜만에 애정 표현을 했어요. 서윤은 몸이 굳어졌죠. 기훈의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도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피곤해요. 서윤이 기훈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기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더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어. 잘 자. 기훈이 침대 반대편으로 돌아 누웠죠.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에 시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기훈의 손길이 이렇게 불편해졌을까? 도혁과의 관계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서윤은 또다시 도혁을 만나러 갔죠. 기훈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냉랭한 태도와 멀어진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느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기훈은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기훈은 마트로 향했죠. 마트를 둘러봐도 서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런 외모의 여성 보셨나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기훈은 마트 주변을 배회하며 서윤을 찾았습니다. 그때 마트 옆 골목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는 서윤을 발견했어요. 서윤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모텔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내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충격에 몸이 떨렸죠. 그러나 그는 서윤에게 들키지 않게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서윤도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서연의 숙제를 봐주었죠.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기훈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맞는 걸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기훈은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관찰했어요. 서윤의 행동 패턴, 외출 시간, 돌아오는 시간,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죠. 확신하기 전에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흘째 되는 날 기훈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나갔다가 곧바로 차를 돌려 서윤을 미행했어요. 예상대로 서윤은 서연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마트에 들렀죠. 거기서 한 남자와 만났습니다. 기훈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둘이 함께 장을 보고 나온 후 모텔로 향하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았죠. 기훈은 모텔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 문을 두드릴까 하는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훈은 모텔 프런트로 가서 리셉션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방금 들어간 남녀가 여기 자주 오나요? 직원은 잠시 기훈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 이 시간에 오세요.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영수증이나 방문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색을 표했지만 기훈이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현금 뭉치를 내밀자 마음이 바뀌었죠.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영수증 사본을 건넸습니다. 영수증에는 최근 한 달간의 방문 기록이 있었어요. 거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을 이용한 기록이었죠. 기훈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 앉아 서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약 2시간 후 서윤과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기훈은 둘이 헤어지는 모습까지 지켜본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기훈은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했죠. 이혼을 해야 할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 서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서윤은 평소와 같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서연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기훈은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 생각이 꼬였죠.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자신의 방으로 간 후 기훈은 서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평소처럼 마트 갔다가 집안일 했어.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증 좀 볼 수 있을까? 장 본 거. 서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갑자기 영수증을 보려고 해? 그냥 가계부 정리하려고. 서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수증료아, 그게 버렸어요. 쓰레기통을 비웠거든요. 기훈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탁자를 내리쳤어요. 그만해 서윤아. 서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기훈은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 다 알아. 마트 옆 모텔에서 누구랑 만나는 것까지.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모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봤어. 내가 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거. 기훈이 소리쳤죠. 서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부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얼마나 오래됐어? 기훈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서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훈은 서윤의 대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의심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아내의 불륜이 현실이 된 거죠. 왜 그랬어? 뭐가 부족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기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바쁘고 우리 대화도 없고. 기훈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내가 바빠서 대화가 없어서. 아니, 그게 다는 아니야. 서윤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기훈이 가로막았어요. 그때 서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기훈과 서윤은 동시에 말문이 막혔죠. 서연이 달려와 엄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울지 마. 서연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어요. 괜찮아. 우리 서연 아빠랑 엄마가 좀 이야기하고 있어. 서윤이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방에 가 있을래? 금방 갈게. 하지만 서연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훈은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하던 기훈이 아이 앞에서 무너졌어요. 아빠 왜 울어? 서연이 이번엔 아빠에게 달려갔죠. 기훈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좀 슬퍼서 그래. 괜찮아.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서연아, 엄마가 방에 데려다 줄게. 기훈이 서연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기훈이 돌아왔을 때 서윤은 울음을 그치고 기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기훈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내가 애가 기다리는 시간에도 그 남자랑 있었던 거야. 기훈의 질문에 서윤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서연이 유치원에서 기다렸던 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이까지 상처 준 순간이었죠. 서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기훈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후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짐을 싸는 동안 눈물이 마른 건지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죠. 어디 가려고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당분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낼 거야. 기훈이 대답했어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윤은 무릎을 꿇고 기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마,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제발. 기훈은 서윤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지금은 너를 볼 수도 없어. 이대로 있다간 더 큰 상처만 생길 거야. 기훈이 떠난 후 서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도혁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이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휴대폰을 들고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혁아, 기훈이 모든 걸 알아버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도혁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가웠어요. 미안해, 서윤아. 하지만 난 이런 상황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도혁의 말이 서윤의 말을 잘랐어요. 그건 그냥 재미였어. 우리 둘 다 즐거웠잖아. 하지만 이제 와서 가정 문제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 서윤은 두 번째 배신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서윤은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도혁 씨 계시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어요. 여기는 도혁 씨가 사는 곳이 아닌데요. 여자는 서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전 도혁 남편의 아내예요. 남편이 요즘 이상해서 미행했더니 이 근처로 자주 오더라고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도혁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서연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등원 시간 서연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자고 갔어? 서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졌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유치원 하원 시간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늦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마트 앞을 지나가며 서윤은 그 익숙한 장소들을 바라봤습니다. 마트 그리고 그 옆에 모텔 한 달 전만 해도 그저 일상의 풍경이었던 곳들이 이제는 그녀의 삶을 무너뜨린 현장이 되었어요. 서연이 유치원에서 나오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이 반갑게 외쳤어요. 서윤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 서연 오늘 재밌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잠시 출장 갔어. 곧 돌아올 거야. 서윤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트 옆 모텔 그곳에 머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